네,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부 박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어요? 네. 네.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이제 작년 매출로 보면은 네. 매출은 66조 1,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조 4,600억 600억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2018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하고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로 따지면 이제 2022년에 44조 6,200억보다 21조 많고 네.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메모리 호황이었던 2018년 이때 20조 8,400억 기록했었는데 이때보다 2조 6천억 이상 많게 나왔습니다. 아, 예. 특히 4분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얼마 전에 이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는 6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보니까 이제 8조 828억 원. 이게 시장 기대치는 8조 뭐 9억 원 뭐 비슷하긴 한데 기대치보다는 조금 웃돈 네. 이 실력으로. 네. 이 4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상치 컨센서스도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비슷하게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고 네. 그러면 그 호실적을 쓴 세세한 이유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뭐 예상했던 대로 AI 반도체 대표하는 뭐 HBM 수요가 이익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이게 예. 전체 디램 매출에서 40% 이상이 이제 HBM이 차지했고 그리고 지난해 HBM 매출을 보면 이제 전년 대비로는 4.5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 SK 하이닉 측도 이제 컨콜팅에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뭐 HBM 기술력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그 삼성이랑 또 대비되게 4분기 때 좀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진 거는 이게 뭐 이것 또한 또 HBM 때문인데 그 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이게 TSMC하고 이제 AI 칩 연합 형성해가지고 HBM 공급을 좀 사실상 독점한 상태라서 네. 삼성전자랑은 좀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또 실적에서도 차이가 났고 예. 그 SK 하이닉스는 또 내년 HBM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논의를 통해서 좀 논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 중 내년 물량의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뭐 확보할 것으로 뭐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네네. 네, 그 어쨌든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HBM이 아주 효자 노릇을 더 해주겠다. 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HBM이 아까 한 반절 정도, 40%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 나머지 반도체 부분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부분은 좀 네.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그냥 거기에 대해 삼성전자 때랑 좀 비슷했어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업체들 저가 공세가 좀 예. 저가 공세가 변곡하니까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도 받았고 또 PC랑 스마트폰 재고 조정, 뭐 보호 무역 강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수요 때문에 수요 불확실성이 좀 이어졌다. 네. 뭐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 때랑도 전망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그 HBM 외에 있는 반도체 업황은 이제 하반기 갈수록 나아질 것 같다. 네. 뭐 재고 조정도 마무리 상황이고 수급 상황도 점차 개선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또 구체적인 수치도 좀 제시를 했어요. 오. 3분기 콩코이랑 조금 그러니까 3분기 콩코이랑 4분기 콩코이를 봤을 때 좀 전망치를 3분기 때는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는데 요번 4분기 때 보면 이제 PC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기업용 PC 확대랑 함께 AI PC 출하 본격화 네. 요 정도만 발표했었는데 4분기 때는 AI PC 비중이 한 30에서 40% 수준으로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AI PC 최소 디램 용량도 뭐 16GB 외에도 24, 32GB 재충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제시를 했고 그 모바일도 보면 AI 스마트폰 비중을 좀 한 30%까지 확대할 걸로 된다. 예상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네. 자신감이겠네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좀 수치를 네네네. 제시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그 HBM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부분은 없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좀 좋기만 한지 궁금해서. HBM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네. AI가 이제 기존의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뭐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그게 이게 훈련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AI 반도체. 근데 최근에 또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좀 그거보다 조금 데이터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네. 그 AI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뭐 이렇게 추론 영역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 영역 HBM 수요가 이제 추론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좀
수요에 대한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였는데 컨콜 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얘기했던 건 이제 그 일반 인공지능 발전 위해서는 추론에서도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기존 HBM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 훈련 영역에서 추론으로 바뀌더라도 이제 뭐 HBM 성장에는 이제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또 이 외에도 우려되는 건 이제 중국 쪽 아니면 뭐 후발주자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도 않겠냐. 뭐 요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그 아무리 후발주자들이 지금 와서 뛰어든다고 해도 지금 고성능 제품 선단 공정에 비해서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그 DDR5 제품 성능 부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대중 제재 강화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 빠른 이른 시일 내에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네, 컨콜 답변을 통해서 HBM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았는데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됐다고 보면 될까? 주가는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오늘 보면 오전에는 좀 더 많이 빠졌었는데 네. 지금 장 마감하고는 뭐 2% 정도 빠졌는데 이날 그 시장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좀 팔면서 근데 그 SK 하이닉스도 뭐 지금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좀 네. 차익 실현 말씀하셨듯이 좀 팔 사람은 팔고 그런데 이게 오후 들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든 건 이제 팔 사람 팔고 나가니까 이제 살 사람이 조금 샀다. 매수 창구도 보면은 오전에는 전부 외국계에서 전부 팔기만 했는데 보면은 네. 지금 모건 스탠리 이쪽 중심으로 좀 외국계 자금도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장막판에. 네. 그래서 뭐 이때 또 연휴 다음 주 또 연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정리하고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정리하고 가자 뭐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옵니까?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오늘 실적 발표해서 뭐 오늘 당장 리포트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컨콜 끝나고 뭐 좀 분석을 하시겠죠. 네. 근데 그 기존에 나왔던 걸 좀 보면은 이게 SK 하이닉스 커버하는 증권사가 25개가 있는데 지금 올해 리포트를 낸 게 한 12곳 정도가 13곳 정도가 리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기존에 냈던 것들 총 합하면은 아직까지는 30만 닉스 말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30만 닉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쪽 평균을 더하면은 한 26만 원 요 정도인데 근데 예. 보니까 이게 절반 정도는 작년 10월에서 12월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 시기가 좀 조금 네, 좀 그거를 벌어져 있는. 제외하고 제가 이렇게 평균치를 봤더니 한 27만 원 수준. 네. 조금 올랐는데 상승 축의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도 또 그 와중에 올해 냈던 리포트 와중에서 좀 두 가지로 나뉘던데. 네, 근데 30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의 좀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HBM 대장주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밖에 없고 그리고 AI 사이클에서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이게 앞으로의 이제 AI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실적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올해 리포트를 내놨지만 30만 원 정도까지는 못 간. 뭐 보면은 4만 원에서 뭐 이 정도에서에 대한 전문가들 그 코멘트는 보면은 메모리 업황 개선. 요게 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아직은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는 건 알겠다. 근데 이제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전반적으로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대비 SK 하이닉스만 너무 올랐으니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업황 개선 후에 30만 원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높게는 뭐 30만 원 선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주가 따져봤을 때 26만 원 선.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한 20% 상승 여력이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박정수 기자가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여러분 SK 하이닉스 만약 고민하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